정리해보자면 너무 아니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선전선동이라지만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뭔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만한 단어들 아닌가요? 보통 민주당이라고 하면 부의 재분배에 힘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있는 소득자산 요건도 없애겠다. 이거 우클릭 아닌가요? 매브리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정치 뉴스 보면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죠. 그래서 무관심, 냉소, 혐오 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 선동, 포퓰리즘 이런 게 정치의 불가피한 면이란 걸 알면서도 품격 있고 치열한 토론, 정책 대결 이런 걸 더 기대하시죠. 매부리 TV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매부리 TV가 각 정당들의 부동산 공약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너무 한쪽 표면에서만 악플 달고 이런 건 좀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야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아니고 총선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부동산 현안을 건드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선 공사비 거의 비트코인처럼 빨리 오르고 있죠. 공사비가 오르니까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또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는 PF 부실도 있죠. 전세 사기는 1,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슈인데 어느 당 하나 이걸 어떻게 하겠다 공약한 것도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세 사기 관련 공약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나머지는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양당이 겹치는 공약도 있고 국민의힘이 할 법한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민주당이 할 법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하기도 합니다. 선거 때 되면 네 공약, 내 공약, 내 공약, 네 공약 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을 뽑아봤는데 부동산은 7번째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란 타이틀로 나오는데 목표는 이렇게 써놨어요.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이라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 내세운 건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매부리 TV에서도 이 내용 다뤘었죠. 전국에 있는 지상철을 다 지하화하겠다. 지상철 때문에 공간이 단절되는 걸 해소하고 개발할 땅을 확보해 필요한 것들을 짓겠다는 겁니다. 돈은 어디서 나냐? 세금 그런 데 쓰는 거 반대다 하실 텐데 여당과 정부의 구상은 지하화한 땅 위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짓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은 안 쓰고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노선이 경부선, 경인선, 도로는 강변북로네요. 주변에 사는 분들 좀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두 번째 공약은 전국 주요 권역 광역 급행열차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입니다. GTX죠. 이것도 이미 한번 떠들썩하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새로울 건 없어요. 기존의 ABC 노선을 연장하고 D, E, F까지 신설하겠다. 근데 공약에서 F 노선은 빠졌어요. 단순 누락인지 아니면 기류의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외에도 충청형 GTX인 CTX를 신설하겠다. 현재 계획 중인 TK 신공항 철도는 GTX급으로 빠른 열차를 놓겠다. 부산형 GTX인 BUTX까지 철도로 시작해 철도로 끝나네요. 세 번째는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공간으로 재창조. 이건 1번이랑 연계되는 내용이에요. 철도 지하화해서 나온 땅을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는 청년,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등 지원 강화. 이거는 교통, 주거 공약이 아니라 청년 공약에 들어있는데 사실상 부동산 공약이죠.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의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 확대. 이건 최근 가입이 열린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혜택을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삼는 소득 요건을 올려줄 수도 있고 분양가 기준을 높여줄 수도 있고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뭘 어떻게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금대출 소득 조건을 늘리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디딤돌은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은 7,500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부부, 혼인 1년 내 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마련.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 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으로 환수하여 공급. 공공기여, 개발이익 환수. 뭔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할 만한 단어들 아닌가요? 근데 사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민주당 정부에서도 유지되는 큰 틀입니다. 이게 없이는 사실 정부가 원하는 땅에서 원하는 시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부동산 공약이 맨 앞에 나오네요. 1번이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민생 공약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장입니다. 민주당답죠. 그리고 이 기본이라는 단어 이재명 대표답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 법정화, 2040 세대, 4050 세대, 6080 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입니다.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로드맵, 이거는 현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이번 정부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걸 노린 것 같고,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은 별로 구체적이지 않네요. 그나마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기본주택 100만 원입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 사실 현재 있는 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분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뺑뺑이 돌려서 추첨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민주당이라고 하면 부의 재분배에 힘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있는 소득, 자산 요건도 없애겠다. 이거 우클릭 아닌가요? 두 번째는 사회초년생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입니다. 이건 양당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있죠. 그걸 국가에서 일단 먼저 피해자들에게 주고 그 채권을 국가가 대신해서 추심해서 받자는 겁니다. 반면 현재 정부 여당은 입장이 좀 다르죠. 피해자들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매를 유예해준다거나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던가 급한불을 끄기 위해 대출을 지원해 준다던가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공약 중에서는 이 포인트가 양당의 가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의 방식을 지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피해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세금을 투입해서 굳이 하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반대로 민주당의 방식을 지지하는 분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이런 때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가도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국민의힘과 똑같은 게 나옵니다.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역시 선거철 되면 네 공약, 내 공약, 내 공약, 네 공약입니다. 네 번째는 저출생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 보듬주택 마련. 2자녀 가구에게는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그 기간 이후에 분양받을지 말지 선택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뭐 어디에 얼마나 짓겠다는지 이야기가 없네요. 별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양당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별게 없죠. 있는 것도 다 발표했던 거고요. 집값이 잠잠하니까 큰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산적한 현안은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너스로 소수정당을 살펴보다가 재밌는 공약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원 공급.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느 당일까요?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반값 아파트는요. 뭔가 진보정당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김피탕 같은 공약, 바로 조원진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우리공화당의 공약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포퓰리즘은 이념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도 이 공약 꽤나 진심입니다. 설명이 엄청 비장해요. 젊은 세대가 3포가 아니라 9포까지 갔다. 실업률은 높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가 43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22대 국회에 입법해서 당장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 재원 마련 방안까지 얘기해놨어요. 낭비되고 있는 SOC 예산을 절약하겠다. 사실 이건 재원 마련 방안 단골 멘트입니다. 지출구조,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도 한번 볼까요? 요즘 지방부동산 시장이 처참하죠. 이걸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사는 분들이 지방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3억 이하죠. 근데 이걸 6억 이하로 2배 올리자는 겁니다. 요즘 안 그래도 공사비가 올라서 지방 아파트 분양가도 기본이 4~5억이죠. 지금처럼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면에서는 양당 공약보다 나아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기준을 올리더라도 수도권 분들이 지방주택을 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너무 아니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선전선동이라지만 이렇게 부실할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고민도 없고 늘 나오던 이야기들입니다. 대선 때랑 단어만 바꾸고 알맹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공약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현실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한데 말이죠. 근데 선거 끝나면 이 공약들도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내팽개치겠죠?